미국 장기채에 투자하신 분들 많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장기채에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장기채에 숏을 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오늘 기준으로 미국 10년물 금리 보면 연중 최고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초에 장중에 10년물이 4.328을 찍은 적이 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지금 촬영 시간 기준으로 4.328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이 굉장히 오랜 시간, 역대급으로 오랜 시간 지속되는 가운데 이 단기 금리 어떻게 될지, 장기 금리가 어떻게 될지,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가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관심 쏘고 계신데요. 얼마 전 나온 CPI와 PPI가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지는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이런 점이 물가가 끈적할 것이라는 그런 공포로 이어졌고, 이런 점이 장기물 금리를 다시 상방으로 되돌리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단기 금리가 낮고 장기 금리가 높은 것이 금리의 역사상 오랫동안 벌어진 노멀이었고 지금이 역전된 상태가 특이한 기간이라고 할 때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가 단기 금리가 내려오면서 될 것인가 아니면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될 것인가 아니면 두 가지가 짬뽕으로 돼서 단기는 내리고 장기는 올라가면서 소폭씩 내리고 오르면서 해소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지 누구도 사항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없지만 여튼 사항은 이런 미지의 영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침 이 장기 금리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변수 세 가지가 부각되고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 역시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박스권 상단에 거의 도달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유가가 이 박스권을 뚫고 더 오른다면은 물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장기 금리가 쉽게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사실 이 유가를 끌어올리려고 산유국들이 작업을 많이 했죠. 특히 사우디 주도로 감산도 결의하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감산 카르텔은 작동을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앙골라 같은 경우에 오펙에서 탈퇴하면서 이 오펙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왔고 더 결정적인 변수는 미국이 충분히 생산량을 늘릴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아무리 감산을 해도 미국이 증산을 해버리면은 별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오펙의 입김이 예전 같지 않게 된 것인데요. 이 미국의 증산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월저널 기사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올해 미국 원유 생산량이 작년보다 하루 17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지난해 100만 배럴 하루 증가한 것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다. 팬데믹을 제외하고는 2016년 이후 연간 증가율 측면에서 가장 낮다. 왜냐? 가파르게 올랐던 원유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면서 이 시추하는 거를 이 부분에서 많이 포기를 했다. 게다가 원유를 시추하는데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들잖아요. 이게 다 사실 돈이죠. 근데 인플레가 워낙 심해져가지고 이 원유 시추에 따른 고정 비용도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만큼 채산성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유정 몇 개는 큰 업체한테 인수를 했는데 이런 큰 업체는 또 상장사에서 유정을 파는 것보다 최근에는 주주 환원 정책에 돈을 쓰는데 현금을 쓰는 게 더 매력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월저널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니 이렇게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던 원유 생산량이 올해를 기점으로 굉장히 성장이 더딜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이런 미국의 생산량 순증 감소가 원유 시장 내러티브에 영향을 미친다면 바로 헤드라인 CPI랑 PC에 영향을 줄 것이고 시차를 두고 코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기물 금리는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결국 증시가 이렇게 버텨준다면 고공행진을 펼친다면 장기물 금리가 내려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왜냐하면 증시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정의 부의 효과를 발휘해서 소비를 자극할 것이고 이게 총수요를 자극할 것이고 이는 결국에 중장기 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장기물과 쌍둥이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지난주 말에 골드만삭스가 S&P 500 타겟을 5,200으로 이렇게 올려잡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에 모든 증시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드디어 나옵니다. 미국 시간 기준 21일 수요일 날 나오죠.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만 50% 급등한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서도 여전히 굉장한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엔비디아가 증권가 예측 이상의 호실적을 내놓는다면 당분간 미국 증시는 이 AI 테마를 기반으로 상방이 열려있는 잠재력을 유지한다는 뜻이고 이렇게 증시가 달리는 상황에서 물가 하락, 금리 인하를 논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장기물 금리 역시 쉽게 하락 추세로 전환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결국 수금의 논리, 국채 입찰입니다. 이번 주에 또 중요한 두 건의 장기채 입찰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날이죠. 21일 날 20년물 국채가 160억 달러어치 시장에 나오고 바로 다음 날인 22일에 또 90억 달러어치 30년물 물가 연동 국채 팁스가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하루 사이로 벌어지는 두 개의 국채 입찰은 하나는 그냥 국채, 하나는 물가 연동 국채로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장기 인플레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지금의 장기채 수익률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라 생각이 되고 또한 많은 시사점을 전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장기물금리 하락을 예견할 수 있다면 그 단초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앞서 얘기한 시나리오, 즉 유가가 미국의 생산량 부진에도 하락으로 방향을 바꾸고 증시도 뜨겁지 않고 21일, 22일 나오는 국채 입찰이 부진하다면 장기물금리는 하락으로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오늘 마침 웰스파고에서 블룸버그 방송의 에릭 넬슨이란 분, 매크로 스트래티지스트인데요. 이분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웰스파고는 시장을 올해 약간 베어리시하게 보고 있는데 이 단초를 노동에서 찾더라고요. 지금 얼마 전 나온 논팜 페이롤이 35만 3천 개가 찍혔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 숫자가 아니고 계절 조정 같은 것으로 거품을 좀 걷어내면 실제 숫자는 15만에서 20만 정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고, 그래서 우리가 2월이나 3월에 그 일자리 숫자에서 계절성이 사라지고 실제 민낯을 본다면 시장은 다시 노동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지 않다는 걸로 이 내러티브가 바뀔 것이고 이게 시장을 달리 보는 그런 이벤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브랜비어 시간 통해서 화제의 중심에 있는 장기물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늘 변함없는 월걸부 사랑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